대리 레프레젠테이션 파트는 민법 전체에서 거래 안전과 본인 보호가 충돌하는 가장 정교한 논리 구조를 가진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4번 문제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 중에서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 계리의 세부 요건과 소송법적 취급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합니다. 1번 갑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갑의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번 갑이 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번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 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갑의 행위가 유권 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갑의 행위가 표현 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번 만약 갑이 을의 복 대리인인 경우 갑의 대리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 5번 갑의 대리 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즉 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대리권의 범위, 정당한 이유의 기준 시점, 그리고 소속법상 유권 대리 주장과의 관계입니다. 네 가지 세부 사항을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의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가사를 위한 대리권, 즉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표현 대리의 출발점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표현 대리가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에 속하는지 유권 대리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법정에서 유권 대리라고 주장했을 때 표현 대리 주장까지 함께 포함한 것으로 봐줄 수 있는지 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대리권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 기존 권한을 훌쩍 넘어서는 대리 행위를 했을 경우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와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겹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4번 문제와 관련된 관련 법조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얘기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규정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핵심 쟁점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 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 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7-3828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으로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 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과 복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성에 대해서 판단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 97-31229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한계를 넘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민법 제126조 소종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으나 문맥상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1998년 3월 27일 선고 97-48962 판결에 따르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판시 내용인데요. 대법원 1984년 12월 13일 선고 83-1489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따로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 이를 직권으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중첩에 관련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8년 1월 31일 선고 2007-74713 판결에 따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인 법률행위가 본래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그 소멸한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5가지 지문을 정밀하게 비교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은 갑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갑의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상대방 병이 나는 당연히 계약 당시 갑에게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신뢰한 법적 가치는 계약서를 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다 끝난 다음 날이나 한참 뒤에 밝혀진 사후 사정들을 굳이 끌고 와서 당시의 정당한 이유를 뒤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 태도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갑이 을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쓰거나 쌀을 사는 등 일상적인 집안일에 서로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비록 법이 준 최소한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것도 엄연한 법정 대리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집을 통째로 팔아넘긴 행위처럼 권한을 크게 넘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97-31229 판결입니다. 3번 지문은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갑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갑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송법적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표현대리는 겉모습만 유권대리인 것처럼 책임질 뿐 본질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원 재판에서 원고가 단순히 갑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 좀 유권대리인입니다 라고만 주장했다면 판사는 그 속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도 판단해 주세요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대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따로 주장해야 법원이 심리해 줄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은 만약 갑이 을의 복대리인인 경우 갑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자 이 문제 정답에 해당합니다. 복대리인은 본인 즉 지문에서 을에 해당하죠. 을을 직접 대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임의로 혹은 권한 없이 임명한 복대리인 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갑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본인의 대리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초로 삼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안전을 위해 복대리권 역시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지문은 갑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과거에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난 후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권한의 테두리를 훨씬 넘어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치게 되는데 판례는 최종적으로 권한을 초과한 형태이므로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변호사 시험 민법 제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지문이 틀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